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내사관리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이창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장기이식 운영팀장을 맡고 있는 김혜정 팀장입니다. 다른 분들은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의료기관도 필요하지만 구독기관도 필요하고 발생기관도 필요하고 국가기관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기관들과 협조를 하기 위해서 조사부터 판정, 관리, 그리고 수술까지 이루는 모든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데서 코디네이션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전문 간호사잖아요. 근데 특별히 코디네이터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게 정말 코디네이션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각 기관마다 서로 요청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조정하고 중재하고 그런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뇌사 장기기증자 환자분이 발생을 하면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환자분의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네. 그 정보는 사실은 기본적인 정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그 병원에 가시면 유가족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사실 너무 치료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시고 슬퍼하실 것 같으세요. 그런 유가족분들을 이창원 쌤은 어떻게 대하세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저희를 만났을 때는 처음에 대하는 감정은 아무래도 조금은 적대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접근하기 전에도 일단 발생병원의 의료진이라든지 아니면 담당 간호사분들 그분들에게 먼저 가족분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듣고 가족분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 자체가 지금 사회적으로는 많은 이제 저희가 장기기증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저희 나라의 그런 풍속이나 이런 것들에 의하면 장기기증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모든 정보를 드리고 그분들이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하여튼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가족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또 우리가 환자분을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중환자를 이송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상 내사가 되면 어느 시점에 돌아가셔도 특이한 점이 없다라고 판정이 되는 그런 분들이신데요. 이송할 때는 구직기관의 의료진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중환자실에 준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가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걱정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되도록 안 일어나게끔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죠. 혹시 환자분이 사고로 인해서 뇌사에 빠지셨다. 그럴 때는 굉장히 연락하는 기관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경찰과 검찰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내사가 될 때까지 원인에 의도되지 않은 사고가 있지 않았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배제가 됐을 때 장기기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원 쌤은 언제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느끼셨어요? 그 내사자분은 배우자가 일찍 돌아가셔서 여자분이 자녀 2명을 키우고 있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 키우시던 분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와가지고 내사 상태가 돼서 장기기증을 하게 되는데 그 자녀분들을 만났었는데 처음에 장기기증을 선택할 때도 되게 많이 힘들어하셨었고 주변 친척분들로부터 많은 오해도 받았었어요. 장기기증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장제비라든지 진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은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모를 팔아먹었다든지 뭐 자녀를 팔아먹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받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렵게 결정을 하셨던 분들이 자녀분들이 있으세요. 그 자녀분 중에 딸 한 분이 기증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요. 카톡이 왔는데 자기 대학교 들어가는데 선생님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 보고 나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랬겠네요, 진짜. 네, 제가 이렇게 힘들게 기증을 진행을 하고 하지만 그 가족분들은 기억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 네. 뭉클했겠어요. 네. 학교도 좋은 데 가가지고 더 기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사 장기기증 하시고 나면 가족분들한테 저희가 좀 연락을 드리죠. 가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또 수혜받으신 분들, 자기 가족의 장기를 받으신 네.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 가족분들의 건강 상태를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그래서 수혜받으신 분들을 저희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건강 상태 네. 확인을 해서 또 가족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1년 있다가 저희가 봉헌의 날 행사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 기증자분들과 수혜자분들 모든 가족분들이 모여서 가지고 서로는 누가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기증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추모하는 날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코디네이터 역할도 하시고 중재자 역할도 하셨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네. 궁금하네요. 그 뇌사자분은 9살짜리 꼬마였었고, 어머니랑 이제 소풍 가는 날 아침에 손잡고 이렇게 인도를 걸어가는데 음주운전자가 이제 인도를 넘어와서, 그래서 이제 뇌사에 빠진 아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 말씀이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없어졌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장기 기증을 결정해 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다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어야 된다. 기증을 하고 나서 어머니께서 뇌사장기 기증이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거를 많이 공감을 하시고 홍보대사로 활동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식하신 분들하고 같이 체육대회도 참석하시고 이러시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셨죠.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네. 다른 기관과 틀리게 저희 기관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장기 이식 상담을 하거나 이식을 진행하는 상담실하고 장기이식센터 외래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식을 받기 위해서 진료를 왔는데 뭐 진료실은 저쪽 다른 데 떨어져 있고 장기 이식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또 상담실을 따로 찾아야 된다. 이제 이런 불편함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다 그 센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또 일하는 사람들도 정말 가끔은 몸도 그렇지만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더 어렵게 느끼잖아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성당이 있고 또 신부님, 수녀님 계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이창원 선생님이 느낄 때 우리 병원만의 또 어떤 아주 좋은 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이제 구독기관과 틀리게 네. CMC 네트워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뇌사자를 발굴하는 데는 정말 저희 나라 장기 구독에 좀 혁신적인 프로그램이지 않았을까. 저희 기관만이 갖고 있는 그 네트워크가 많은 뇌사자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네. 생각돼요. 네. 뇌사판정위원회를 제가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때마다 이제 이 시작 기도를 읽어요. 네.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이 기도문을 같이 읽어볼까 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렇게 모인 저희에게 지혜를 주소서.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한 저희들의 식별이 당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하소서.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저희의 섬세함을 통해 보게 하시며 작은 실수라도 당신의 은총으로 허락하지 마소서. 또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기본으로 삼아 당신이 주신 생명이 또 다른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데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